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만 이 자리를 나오고 있죠. 예, MB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번 달 마지막 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갔어요. 근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요. 이제 오늘 방송하고 나면 3월 달로 넘어갑니다. 이야, 그래요. 6분의 1이 지나갔어요. 6분의 1, 그죠? 야, 12분의 1 할 때는 조금 그래도 그랬는데 6분의 1, 그러니까 야, 이제 남은 게 6분의 5밖에 안 돼요. 뭐 물론 아직 6분의 5는 남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2월 달, 1, 2월 달. 글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요 근래 한 몇 년 동안에 1, 2월 달 시장이 이렇게 분석하기 어려웠던 시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큰 특징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시장이 우리들한테 지금 하나의 힌트도 주면서 하나의 경고도 주는 거고 막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1, 2월 달의 시장의 어떤 이 추세 흘러가는 거나 이런 게 이렇게 분석하기 쉽지 않게 이거 진짜 지금 뭐 속된 말로 차트 보고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절대 읽어낼 수가 없을 만큼 어렵게 움직이고 있죠.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누누이 말했습니다. 숲을 보셔야 됩니다. 나무를 보시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더욱더 숲을 볼 줄 아는 투자자와 숲을 못 보는 투자자의 차이가 클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비교를 해요. 종목 하나 두 개 잘 맞는 거, 글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나무 한두 그루 지금 실한 나무 만난 것 같아. 야, 그래서 나는 이 나무 그냥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실은 그 나무 한두 그루만 괜찮은 거지 그 숲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숲은 병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 나무 한두 그루 만난 나무꾼이 좋을까요? 나무 한두 그루 배구나무 그 다음에는 잘못되어 있는 그 병들어 있는 숲이 보일 텐데 한두 그루 배고 나면 그리고 반대로 지금 한두 그루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은 굉장히 좋은 숲을 지금 그 사람은 들어간 거야. 그럼 과연 그 나무 한두 그루가 별로라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숲을 간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얼핏 보면 여러분들 우리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나무 한두 그루 잘 만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지금 1, 2월달 시장을 통해서요. 시장이 그걸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나무보다 숲을 봐라. 그리고 숲을 볼 줄 모르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준엄하게 심판을 할 거다라고 어쩌면 우리들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시장을 과연 어떻게 읽느냐 그건 서로 간의 관점 차이일 겁니다. 그러나 그 관점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낼 겁니다. 과연 누구의 관점, 내 관점이 맞을지 다른 사람의 관점이 맞을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앞으로를 위해서요.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습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여러분들 자기 주식 가지고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요. 그래요. 전화 주시고요. 같이 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해 주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에 사는 김미경입니다. 김미경님,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경력이랄 거는 없는데 주식을 사놔놓고 그냥 묻어둬가지고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요? 미경, 네. 김미경.
이 김미경이라는 이름도 진짜 흔한 이름이죠. 네. 그죠? 그래요. 네, 그렇죠. 이게 특히나 미경 중에도 이 김씨가 또 많으시니까 김미경이. 예. 네. 아니, 왜냐면 저희 사촌 누나 이름도 김미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미경 네. 참 이 친숙하면서 흔한 이름이야.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미경님. 미경님은 어떻게 요번 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만 해도 되게 막 힘들었는데 네. 저번 주하고 요번 주는 조금 한숨 돌렸어요. 그죠? 네. 근데 예상외로, 예. 어떻게 저희 방송 보면서 좀 도움 받으셨어요? 네, 많이 봤죠. 제가 어떻게 저저번 주에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하고 그랬을 때 조금 그래도 이 반장이 저렇게 말하니까 좀 그래도 뭐가 있겠구나 그러고 용기도 좀 내셨었어요? 네. 그래요? 이게 너무, 이게 요즘 주식은 막 이게, 그거 오르내리는 게 너무 심해서 이거를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방송 보고 나면은, 그래도 참자 하고 꾹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까 방송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무 보는 것보다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많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숲이라는 거를 보시면은 나무 한두 그루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너무 안 불안해해도 돼요. 네. 그래요. 일단 미경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DMS, DMS 매수가 얼마요? 이 매수가가 좀 비쌉니다. 9,500원이요. 아이고 비중은 30%에. 30%. 어이구 많이 갖고 있네. 네. 또. 네. 그리고 인터플렉스. 예. 이게 12,500원에 10%. 예.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 예. 그게 1,200원에 10%. 예. 일단은 비교적 주식에 대한 어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괜찮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나 이런 관리는 괜찮게 하신 것 같은데 네. 9,780원. 근데 좀 주식을 매수하시는 스타일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 같지가 않으세요. 타이밍이 다 수익이 났었는데 이거를 예? 수익이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액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수익이 났었는데 예. 이거를 매도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난 그래요? 거예요. 그럼 네. 일단은 DMS를 보기 전에 DMS가 제일 비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DMS를 네네. 궁금하시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네, 그거보다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네. 제가 이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거를 못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나 있어요. 라는 말씀을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자기가 그 희한하게 주식도 그렇고 자기의 습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 나쁜 습관 너 고쳐야 돼.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희한하게 나쁜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잘 안 고치지 않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나쁜 습관은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자꾸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쁜 습관은 고쳐줘야 되는데 먼저 그럼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혹시 지금 액세스 네. 바이오는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밀리셨는데 주식이 많이 네. 밀렸다고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의 네. 어떤 그런 그 원칙이 있고 해서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뭐 그렇죠. 그런데 네. 액세스 바이오라는 걸 그러면은 10,000원 네. 정도 사셨는데 이게 수익이 나셨다 그랬었어요. 그럼 네. 액세스 바이오에 매수하신 시기가 언제예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이게 몇 개월 됐는데 9,000원이 빠지면은 이게 손절을 해야지 하고 스탑을 걸어뒀었는데 네. 시장가로 해뒀어야 되는데 지정가로 해가지고 이거 안 팔리고 어디 갔다 오니까 그냥 쭉 밀려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고 두면은 또 지하실이 있고 그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다가 이게- 바닥을 쳐보면 좀 더 추매를 해야 하나 하고 이거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죠. 뭐냐면 지금 이게 액세스 바이오의 네. 실적인데요. 네. 액세스 바이오 실적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 저번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물론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의 상승은 안전성과 성장성 중에 주식은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네.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둘 다 중요하긴 해요. 안전성과 성장성 중에. 성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요? 이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이 있어야만이 앞으로 이 주식이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주식에서 냉정하게 둘 다 중요해요. 네,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네. 주가의 상승을 만드는 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성장성이에요. 네, 안정성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 주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다시 복구하는 힘이 있다. 쉽게 말해서 뭔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성장성이라는 걸로 해서 주가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 성장으로 해서 상승할 때는 계속 성장이라는 걸 팔아먹어요. 막 팔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이거죠. 어떤 학생이 지금 있지, 어떤 공을 좀 차는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학생이 있어. 근데 이 학생이 지금 공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게 잘 차. 그럼 이 친구는 지금은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무슨 대표팀에서 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뭐 성인 국가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뛸 수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니죠. 못 뛰겠죠? 그 네. 또래에서는 되게 잘하고 막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그건 아니죠. 대표팀으로 네. 쓸 수 있는 건. 그죠? 네. 얘 성장을 많이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은 얘를 박지성 선수 같이 될 거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박지성 선수보다 더 훌륭하게 될 거다. 뭐 메시 같이 될 거다. 다 말은 되죠. 네. 말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금 6학년 그 또래에서 공을 제일 잘 잡는 친구에 대해서 현재는 6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박지성 선수 같이 될 거다. 아니 박지성 선수보다 더 대단한 메시 같이 될 거다. 말 막 얼마든지 갖다 붙인다고 해서 이상하진 않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친구가 박지성 선수 같이 메시 같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성장이 멈출지 알아요? 모르죠. 네, 모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대부분의 방송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지금 딱 이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현재 6학년 중에 공을 잘 차는 학생인데 이 학생한테 이 학생 메시같이 될 거예요. 그럼 이 학생 메시같이 될 거면 이 학생한테 지금 당장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럼 메시같이 됐을 때는 나한테 돌아올 몫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끝쳐.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냥 겨우겨우 실업팀 정도 가는 수준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막 지금 투자한 게 그렇게 뭐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이해가 되세요? 네. 네네. 바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뭘 보면은 액세스바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올라갈 때는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대부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글쎄요. 전 지금부터 좀 무서워요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 회사들을 일종의 이거예요. 6학년이에요. 지금 이 회사 실적들을 보거나 뭐 하면은 6학년 수준이야. 그런데 얘가 메시같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럼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어느 순간에 믿게 돼요. 이 친구가 메시같이 될 것 같이 막 그냥 뭐 다들 생각을 해. 근데 이 친구가 메시같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실업팀 축구 선수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업팀 축구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메시와 우리나라 실업팀 축구 선수들의 실력 차이는 크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거를 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실업팀 선수들을 뭐 비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실력 차가 네. 있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인정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만큼 성장성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하면은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한두 끝도 없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더 갈 수도 있겠죠. 메시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가능성이 적으면 괜찮은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방송에서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아쉬운 부분은 저 자신한테도 누워서 침 뱉게 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냐? 올라갈 때는 그 회사가 진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무조건 이 회사,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 6학년이지만 메시같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방송이 쉽게 말하면. 안 그러던가요? 그러죠. 네. 한두 끝도 없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 절대 못 팝니다. 왜? 더 갈 것 같거든요. 이 회사의 본바탕은 초등학교 6학년 축구 실력 선수지만 계속 매스컴에서 이 친구는 앞으로 꿈나무 회사의 메시같이 될 거예요. 메시. 계속 이렇게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세뇌됩니다. 세뇌의 기본 원리가 그거예요. 주입 반복.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지금 북한 그 세뇌 교육하는 그거. 주입 반복. 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속을까? 왜? 계속 주입시키고 반복시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세뇌돼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모든 방송에서 얘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 메시같이 될 거예요. 메시같이 메시 이러면요. 어느 순간 얘가 이 축구 선수가 메시같이 보여요. 다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된다는 거야. 왜? 올라갈 때는 한두 끝도 없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 업종들이. 근데 한두 끝도 없이 더 올라가는 업종이 있던가요? 주식 몇 년 해보셨다 그러니까. 있던가요? 없죠. 그런 업종이 있으면 저도 좀 궁금해요.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업종이 있었나? 저도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저도 이제 주식 인생 20년인데 그런 업종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경계하자 이게 어느 선 이상의 이 가치 이상을 뽑았을 때 성장성으로만 자꾸 메시 갖다 붙이는데 과연 얘가 메시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메시는 50억, 전 세계 인구가 50억인가 60억인가요? 60억 중에 하나예요. 60억 분의 1이에요. 60억 분의 1. 물론 그것도 확률은 확률이에요. 그런데 60억 분의 1이 될 확률이 많은지 60억 분의 59억 9,999만 그게 더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그랬을 때는 그게 더 가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고점에 주식 사는 거는 웬만한 주식은 함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 주식이 앞으로 더 가야 될 가치가 충분히 근거가 더 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어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근거도 없어요. 이 주식 왜 사셨어요? 성장성이 뭐 어쩌고 좀 어떻게 될지. 주식 거의 아시는 게 없는데도 고점에서 막 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거의 다. 왜? 방송에서 계속 뭐 이거 메시입니다. 여러분들 세뇌시키니까 대부분 방송들이. 뭐 방송하는 사람들 보세요. 올라간 주식 보고 더 올라갑니다. 얘 메시예요. 메시. 그러다 메시 머리에 박힌 거야. 얘가 어느 순간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축구 선수인데 얘가 갑자기 메시로 보여.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8개를 놓친 거 왜? 충분히 얘가 메시가라는 세뇌가 안 돼 있으면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메시 하니까 메시로 박혀 있으니까 이 메시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왜? 더 가야지. 메시인데.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미경님도 10중 8구 이 주식이 아마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주식이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가격에 사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주식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좀만 상승하면은 일단은 털고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DMS 같은 경우에 30%인데 DMS 이거 제가 빨리 할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반도체 장비. 예. 이게 얘네가 디스플레이 이 장비 업체인데 얘네가 뭐 그 세정하고 이런 거 하는 업체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번에 큰 폭 상승 왜 했는지도 아실 거예요. 얘네 이
이 흑자 전환을 한 거 뭐 요번에 기사 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네. 봤었는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와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솔직히 이거는 워낙 물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번에 이거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가격에서 이 모습에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너무 단계 급상승을 했거든요. 이번 달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것 같고 얘네가 특히나 매출처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중국 쪽이에요. 네. 중국 쪽.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중국에서 요번에 글쎄요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지만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야죠. 경제보복 특히 시작됐죠. 네. 보셨어요 기사? 예, 잠깐. 예, 외국인 뭐 했던 그 컨텐츠들, IT 뭐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한다. 이번 주에 기사 났잖아요. 예. 어쨌거나 중국이 시작을 했어요. 뭐 싫든 좋든 간에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거 뭐 기사로 여러분 다 확인되는 거니까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겠다. 규제 시작됐고 어쨌거나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고 잘 해결되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보복은 일단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의 매출이 높은 업체거든요. 그럼 일단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얘 물론 OLED 쪽으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 보는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계속 나올지는 그거는 저도 예상 못하고 아무도 예상 못해요. 중국이 진짜 확 우리하고 그냥 다시 사이좋게 될지 아니면 더 진짜 구체적인 경제보복을 더 가해올지 뭐 할지는 전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비가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우산을 일단 들고 나가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은 조금 비는 피해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것도. 예.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12,500원 10%인데요. 제가 봤을 때 종목 선정이 전체적으로 좀 다 어려운 종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올라오고 나서 그냥 요거 본전되면 일단은 매도하는 거로 인터플렉스 조금 더 반등해서 본전 정도 되면 매도하시고요. DMS도 일단은 본전에서 먼저 매도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30%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산 구간도 좋은 구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 이 근처에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은 포트를 새로 짜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요 오히려 미경님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됐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미경님 통해서 다른 시청자분들은 많은 공부 배우셨어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을 갑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대전입니다.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전 둔산동에 있는 상영금회가 2층에서 여러분들을 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무를 보기 때문에 숲이 안 보이니까 시장이 헷갈리고 빠지면 무섭고 올라가면 휴 했다가 또 흔들리면 이거 어쩌나. 계속 이거에 지금 반복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고도 하고 하나의 힌트도 주는 건데 그 숲을 보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되실 부분은 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네, 김해에 사는 동숙이 엄마고요. 동숙이 50대 어머님. 중반입니다. 예? 김해에 사는 동숙이 엄마. 연세가? 50대 중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1년이고요. 1년이요? 그래요, 동숙이 어머니. 요즘 저희 방송 보면 이렇게 제가 오늘 첫 번째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종목들 많이 상담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육을
아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시켜드리는 게 좀 좋아요. 어때요? 아니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너무 저희들은 너무 감사드리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참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죄송해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되면 한 종목을 좀 못 해드리는 게 좀 덜 상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이게 참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뭐 어쨌거나 좋게 봐주시니까 저희가 용기 가지고 예.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동숙이 어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무림 PMP. 아, 무림의 고수들이 갖고 있다는 무림 PMP. 매수가 얼마요? 근데 야단 안 맞을까 모르겠네요. 6,000원인데요. 아, 예. 아유, 25%. 아, 예. 그래요. 예, 아, 그다음에 어떤 주식 예. 또? 또 SGNG SGNG 매수가 얼마요? 4,230원에 25%. 네, 예, 대한육팜 네. 21,950원에 25%. 아, 22,000원 정도 되네요. 예. 또, 예, 그다음 파인텍. 예. 파인텍 9,920원에 25%입니다. 9,900원. 아유, 아주 그냥 알차게 100%를 채우셨네요. 아유, 반장님. 알차게 100% 아유. 채우시기 힘드셨겠어요. 아, 예. 네. 무림, 예. 아이고, 아주 그냥 무림이 아주 그냥, 아유, 큰일 났네요. 큰일 났죠. 그래요, 뭐, 우리가 처음도 아닌데 큰일 나는 거, 그죠? 그래요. 아, 근데, 야단 안 맞으려나?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쳐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큰일이신데요. 예. 왜 이렇게 어쩌면 하나같이 다 큰일이세요? 그치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큰일을 맞으셨어요? 저 그게 더. 아, 예, 정권사에서 또 근무하는 것도 있었고요. 네? 정권사에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쭉 보유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그게 이제 뭐 매도하는 시점도 있었는데, 예. 혼합 장기로 가면 좋은 줄 알고. 거의 다 증권사에서 했어요? 사들인 예. 한 거죠? 예.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긴 그런데, 거기하고 거래 끊으셨죠? 아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반장님께 지금, 예.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예. 아주 예. 전형적으로 아주 못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모습이. 예. 그래서 저라면 안 예.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라면. 아,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그건 선택을 하실 문제인데 예. 일단은 저는 제일 실망스러운 건 무림 PMP 6,000원 매수라는 게 제일 실망스러워요. 뭐 비중은 다 25%로 같은데 제가 왜 무림 PMP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나 하면은 무림 PMP인데요. 이게 무림 PMP 예. 6,000원이면 지금 정확히 아마 작년에 여름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아마 그렇게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반장님. 저는 무림 PMP를 솔직히 말해서 이 모습에 무림 PMP는 워낙 움직임이 그렇게 다이나믹한 애는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이게 돌파를 생각한다? 이게 주봉인데 이게 돌파? 무림 PMP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펄프 제조, 뭐 인쇄용지 같은 거. 예. 예.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무림 PMP 같은 경우에 그건데 무림 PMP가 뭐 다른 옛날에 한솔재지 이런 데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무림 PMP라는 회사는 참 그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쪽 생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처음에 탐방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처음에 예. 탐방 가본 그 5개 회사 중에 하나가 무림 PMP였어요. 아, 예. 그래서 예. 저는 무림 PMP 하면은 되게 인상 깊은 게 그러면서 그때 제가 탐방 갔다 딱 나오면서 갑자기 그때 여름이었는데 소나기가 엄청나게 와서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예. 아주 그 앞에서 아주 그냥 비 쫄딱 맞아가지고 그냥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이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좀 분석을 했고 알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무림 PMP 예. 같은 경우에는 한솔재지 이런 데 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일 틀린 점 하나가 있죠. 뭐예요? 토백인가요? 토백?
일괄 생산이죠. 쉽게 말하면. 아, 예. 다른 데는 펄프를 사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펄프를 자체가 그 펄프 회사를 인수했었잖아요. 그래서 펄프를 자체 생산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얘 펄프 재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괄 생산이 가능한. 그래서 이 경쟁 업체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해요. 그것도 예.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그것도 설명 많이 주신가요? 증권사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회사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장점도 있고 굉장한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펄프 가격이 좋아지거나 이럴 때는 펄프 가격이 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펄프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는 일괄 생산하는 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이가 되게 소비가 많이 될 때 그때는 엄청나게 박리담회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음식도. 근데 이 종이라는 게 쉽게 말할게요. 종이라는 게 지금 점점 많이 쓰이는 뭐 누가 그러다고요. 종이는 뭐 쉽게 죽지 않는 뭐 인쇄용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래도 종이라는 건 지금 많이 쓰이나요? 아니죠. 이제 자꾸 이제 예, IT 예. 그죠?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물론 뭐 종이 산업, 인쇄용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지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게 그때 작년에 이렇게 올라갈 때 펄프에 대해서 뭐 종이 이쪽이 펄프 가격에 대한 변동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올랐었던 거예요. 예. 근데 실은 이렇게 오를 만큼의 매력적이 아닌, 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IT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종이로 해요? 아니잖아.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도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할 때 종이 안 써요. 맞습니다. 종이 안 써요. 옛날에는 다 예. 종이였죠. 종이 안 써요. 왜? 종이를 쓸 이유가 없거든. 종이를 왜 써요? IT가 하면서 뭐 하면 이걸로 뭐 태블릿 예를 들어서 PC나 그걸로 다 이거 하면 되는데. 예, 아이패드로 하고. 예. 그리고 내가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 해가지고 딱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보내가지고 그걸로 딱 펼쳐보면 되는데 왜 종이를 예. 씁니까? 힘들게 괜히 안 써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분명한 건 종이는 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양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회사가 크게 투자의 가치로 굉장히 이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들어간다? 이 모습에서 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간 상황에서 들어간다? 그건 더 아니라는 거죠. 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림 PMP를 9,000원이라는 가격에 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전 안 하겠습니다. 그쪽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9,000원에 샀다는 게 분명한 근거가 있고 뭘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분석을 해보면 이 회사는 투자의 가치가 이 모습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모습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는. 이런 모습에서는 더 땡겨 올라갈. 네. 전 그게 너무너무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가더라도 그 모습에서는 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예, 예. 투자라는 거에 위배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쉽게 말하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이 들어오면은 전 말씀드릴게요. 전 이 종목은 매도했으면 좋겠어요. 무림 PMP는. 예. 왜냐면 뭐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반장님. 여기 증권사에서 그 목표가를 적어놨는데 7,800원. 이거는 완전히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거는 그 뭐 애널리스트에 따라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 현금 흐름 할인법도 있고요. 예, 그 예. 적정 주가를 내는 거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러니까 이 주가 내는 법이 있는데 몇 개가 어떤 주가 내는 법으로 따지자면 이게 약점이고 예. 예를 들어서 그걸로 난 했어. 그걸로 하면은 그 가격이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별로 현실 가치가 내가 보기엔 적은데 그럼 나는 그걸 인정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뭐 목표 가격이 얼마를 낸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목표 가격이 무슨 뭐 꼭 맞아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표 가격을 내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방법이 1번부터 10번이 있어. 근데 나는 5번 방법을 택했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보기에 5번 방법은 안 맞아. 그럼 나는 인정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 자꾸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어디서 목표 가격 뭐 얼마를 책정했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무슨 뭐 이 가격 이거 뭐 주포예요? 자기가 정해요? 맞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 예. 사람이 그러면 또 틀리면 잘못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무식의 소치예요. 그 애널리스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개 중에 뭐 목표 가격 정하는 게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부하십시오, 똑똑해져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라는 게 그거야. 내가 봤을 때 나는 그 방법 뭐 했을 때 뭘로 책정이 됐는지 몰라지만 난 이 가격은 난 내가 봤을 때 이 회사 이 가격은 아니야. 인정을 안 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시원하게 풀렸죠? 예. 그래요. 나머지 차트 빨리 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SGNG 같은 경우에도 4,230원인데 SGNG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뽑을 때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 3,000원 초반 중반 사이에 반등하면요. 이것도 현금화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대한유팜인데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도 15,300원, 22,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주식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것도 그냥 털고 나오세요. 현금화 하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파인텍인데요. 파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규 상장에서 제일 안 좋은 패턴 중에 하나예요. 예, 안 가는 거예요. 신규 상장 제가 패턴 여러 번 방송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신규 상장 패턴 중에 제일 안 좋은 패턴이 이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이 패턴 주식은요, 올라오더라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매도하세요. 예. 근데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 동숙이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매도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히려 우리가 힘들 때 힘든 걸 희망으로 예. 바꾸자고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예. 저도 열심히 방송하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반장님.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관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관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4,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23-3366-8288.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열심히,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기 포트 한번 쭉 상담받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화 주세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오원봉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 선생님 연세는? 올해 6학년 입학합니다. 그래요? 주식 경력은? 주식 경력은 한 몇 년 되셨어요? 네. 그래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 모나리자하고 성우 하이팅. 그래요? 모나리자 매수가 얼마요? 4,250원에 55%요. 성우 하이텍은요? 9,300원에 45%. 아이고, 두 종목으로 그냥 끝내셨네. 모나리자는 매수가 근처고, 성우 하이텍은 약간 빠져 있고. 두 종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55, 45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뭐 5대5 거의 5.5대 뭐 4.5지만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5대5인데 두 종목을 딱 승부를 내시기로 하셨어요. 그죠? 네, 조금 벌써 두 종목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두 종목으로 딱 이 두 종목에 뭐가 그렇게 꽂히셨어요? 이 두 종목에 딱 꽂히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두 종목으로 승부를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자금이 조금 약했어요. 예? 투자 자금이 조금 아니,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약해서 약했는데 이 두 종목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좀 끌리대요. 모나리자하고 성하이텍하고 이제 끌려가지고 그때. 그래, 어떤 부분이 혹시 끌리셨나 물어봐도 될까요? 모나리자는 이제 뭐 그때 항사 마스크도 출시한다고 이게 뭐야?
항사 마스크요. 예, 요거는 출시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고 또 작년에 이제 유아용 기저귀 네. 출시고요. 그래서 예. 이제 또 중국에 그때 이제 뭐 되니까 괜찮을 거다 그래 생각해가지고 모나리자를 그래 그 했거든요. 당시에? 예. 그래요. 이거 몇 달 전에 사셨어요? 12월 달? 네, 11월 달에 샀어요. 그랬구나. 그래요. 성우 하이텍은요? 정할 때, 이제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데, 이제, 원화가 이제 계속 다운돼 가니까 했거든요. 원화 다운? 예, 원화가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까? 원화 다운하고 성우 하이텍하고 뭐가 그렇게 큰 연관이 있지? 그러면은, 이제, 해외 공장에서 이제, 수입본 공개 달러로 들어오면은, 이제 수익이 좀 안 날까 해서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위험한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민감한 회사는 아니에요. 얘네가 해외에 조금 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게 민감한 거를 주가와 동행한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이 회사.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성우 하이텍인데 이 회사 잘 아시다시피 이 회사 주력이 어디예요? 기아 자동차의 예. 현대 기아에 얘네 브레이크 페달 이런 거 만든 애들이잖아요. 브레이크 만들고 페달 만들고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범퍼 만들고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지금 솔직히 말씀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리나라 네. 자동차 산업이 지금 성장 산업이에요, 현재? 근데 많이 못했죠. 이제 엔화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바람에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래도 또 어제 그저께 또 보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 자동차가 10위 안에 들었대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제가 우리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지금 성장 제가 봤을 때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더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 자동차가 확실하게 뭔가 이슈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지만 요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제네시스 플랜을 세웠죠. 아시죠? 전에 네. 에쿠스를 다 제네시스 모델로 바꾸면서 제네시스 플랜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정의선 부회장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게 지금 후계자에 대한 이제 후계자 테스트 저희가 봤을 때 마지막 관문 같고 이걸 성공시키면 진짜 실력 있는 후계자로 인정을 이 우리나라 재계가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저는 고전을 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왜 그만큼 지금 현대 기아차가 정체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의선 부회장이 쉽게 말해서 그러면 과연 이 회사의 진정한 오너라면 여기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가라.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너를 완전하게 진정한 오너로 생각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회에서 보는 시각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플랜이라는 진짜 절대절명의 플랜을 꺼낸 거고 지금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 기아차 왜 성우 하이텍 주가 못 가냐? 못 가죠. 왜 못 가냐? 현대 기아차가 지금 시장이 넓혀지질 않거든요. 현실적인 거거든요. 과거 몇 년 동안은 이제 그 싸구려 차에서 그나마 괜찮은 차 이걸로 해서 시장이 넓혔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급차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수소차니 이런 것들은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앞선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제가 봤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저는 있다고는 보여요.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뚝심 있게 제대로 잘 뚫고 나가야지 요게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전기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전기차 이미 다른데 전기차 앞서가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또 수소차가 되는 것 같은데 수소차 기술 앞서 있는데 그거
안 키우고 있다가 어머 후발주자한테 다 따라먹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가가 밀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쉽게 밀리기도 어려워요. 현대기아차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렇지만 전 냉정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랬을 때 성장을 확 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주가가 싸다고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라는 거의 기본 원칙이. 근데 죄송한데 성화이텍은 주가가 싸다는 거는 여기서 그렇게 안 밀릴 것 같다는 건 맞지만 이게 성장을 하려면 현대기아차가 확실하게 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부터 해서 이것들이 성과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의 주가는 올라오기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올라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라면 이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일단 저는 현금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인데 모나리자도 아까 황사 마스크 이야기 하셨는데 황사 마스크에 대해서 혹시 모나리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 보셨나요? 아, 안 봤습니다. 예,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미미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화라고 하는데 제일 그랬던 게 저거죠. 웰크론인가요? 웰크론이 그랬었죠. 황사로 해가지고 나오면 맨날 뭐 황사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실은 웰크론한테 황사 마스크는 거의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웰크론은 그거 계속 황사 관련주로 막 갖다 붙이는 거 보고 시장이 이해 안 된다 이런 글을 저도 봤었던 적이 있는데 실은 그래요. 그러고 중국 지금 이 기저귀 관련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거 조금 하여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황사 들어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이거 손절가는요. 3,500원을 손절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깨지면 손절 치고요. 아니면은 만약에 진짜 뭐 중국의 기저귀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이슈화돼서 아니면 황사나 이런 부분이 뭐 비중은 얼마 안 되지만 이슈화돼가지고 혹시 주가가 반등된다 그러면 저는 뭐 5,000원이나 5,500원만 되더라도 일단은 저는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는 그 가격 3,500원인가요? 그 손절 가격 지켜주시고 이거 보시면은 이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최소한 너무 길게 보시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짧게 보시는 거를 원칙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대전을 갑니다. 대전 오후 2시에 가니까요. 둔산동 상위연금회관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나무를 보는 사람은 결코 이제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시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백날 가도 여러분들 종목 하나 두 개 잘 잡으면 돈 벌 것 같지? 예, 절대 아닐걸요. 여러분 이젠 숲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한유아입니다. 예, 제한유아 22만 50%인데요. 예, 제가 오늘 까만 옷을 입어서 그런지 순간 까매졌네요. 그래요. 22만 50%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돌파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돌파는 시도되고 있죠. 근데 일단 돌파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밑으로 여기 20만 원 보이시나요? 종가로 20만 원이 깨지면 이거는 손절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50%라는 건 의미 있게 사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 가격을 깨고 밑으로 막 15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칠게요. 그럼 50% 갖고 있다가 22만 원에 15만 원까지 내려오면요. 이분은 힘들어요. 못 팔아요, 이 주식. 만약에 더 빠지면 아예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는 손절가를 잡으세요. 다음 종목. 네,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인데요. 신성이엔지, 예. 쫙 올라가다가 보세요. 태양광이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서 올릴 때는 여러분 보세요. 끝도 한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죠. 주식이 이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 그냥 무턱대고 사시지 마십시오. 단계 제발 이러는 게 제가 오늘도 그 누누하게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 올라갈 때 신성이인지 좀 좋은 이야기들 했습니까? 무슨 뭐 태양광인지 그래서 뭐 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퍽 물리면 끝장이에요. 근데 그나마 이분이 2,850원이니까 좀 난데 이것도 그냥 매수가 근처 오면 일단은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좀 안 되더라도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신일산업입니다. 신일산업 이제 바닥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신일산업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이 가격 근처는 그렇게 쉽게 빠질 가격은 아니에요.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온다 그래서 그렇게 또
힘있게 올라올 것 같진 않아요. 신재산업 자체가, 종목 자체가 그래서 1,3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다가 한 1,700원 정도 되면은 1,700원 그 가격대 되면요. 일단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만 보시기 바래요. 30%는 다 가져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코텍입니다. 코텍인데요. 예, 아이고 이게 뭐 이렇게 돼. 예, 코텍인데, 코텍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14,000원인데 30%. 어이구, 한 이쯤 되네. 그죠? 일단 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저항을 못 이겨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때요? 무겁죠? 딱 봐도, 아유, 이거 맞고 떨어지고 뭐, 무겁죠? 이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은 30%인데요. 요거는 여기 2,000원 보이시나요? 12,000원 부근? 예, 요 부근까지 오면은요, 얘는요, 현금화 일단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가져가면서 뭐 수익 많이 날 거예요.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가격대면은 일단은 현금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예, 민엔진은 계속 여기 있죠. 민엔진 박스권 매매하면 돼요. 예, 그때도 강 대표도 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엔진은 그때 잘 알려드렸죠. 강영민 대표와. 예, 그래서 박스권 매매 하면 되는 거니까요. 35,000원 20%인데요. 요건 그냥 홀딩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이제 계속 밀리고 있네요. 요번에 반등했는데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에 저는 죄송한데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질 않아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탐방 아는 분한테 좀 부탁해서 갔다 와가지고 좀 봤던 자료들도 있고 한데 전 개인적으로는 나노스를 별로 그다지 저는 뭐 이 회사 뭐 자기들은 기술력이 굉장하다고 뭐 하는데 전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땐 전 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 원 사이만 오면은 그냥 6천, 7천 원 근처까지만 오면은 그냥 이거 손절매해서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뭐 제 개인 생각을 뭐라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서한인데요. 서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때요? 타고 내려오면서 어때요? 저항선 타고 내려오면서 아직 저항선을 제대로 돌파 못하고 있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럴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잘 생각해야 되냐? 일단 저항선을 타고 내려오면 물론 저항선을 뚫어버리면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항선을 이 내려올 때는 이 회사는 아직은 누군가 보세요. 거래 자체도 거의 없죠. 이 회사는 지금 누군가 현재 끌어올리는 애가 없어요. 끌어올리는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실은 여러분들 개인들은 아예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실은. 그런데 이런 주식을 미리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건 보초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지 말고 물론 이게 뭐 갑자기 다음 달에 뭐 누군가 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몰라. 근데 그러기엔 확률이 적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가격 근처인데 제가 왜 사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나오세요. 이건 누군가가 끌어주는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낫습니다. 다음 종목. 예, KSSN입니다. KSS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제일 잘 버텨요. 흥하이온 다 망가지고 있는데 제일 잘 버텨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버티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겠죠. 손절가만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건 15,500원 손절가 드릴게요. 15,500원 75% 너무 높거든요. 일단 저라면 이 가격에서 무조건 비중을 한 45% 팔고 30%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30%만. 이거는 왜냐면 위험해요. 이거 75% 이렇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손절가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하나 정도 더 될 것 같네요.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인데요. 이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조정 잘 받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 조정이 좋더라고. 힘이 있어요. 62,000원 매수가인데요. 이건 손절가 딱 같고요. 일단은 손절가 이거 제가 종가로 5만 원 드릴게요. 종가로 5만 원이 안 깨지면 손절하지 마시고요. 종가로 5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 물론 이 가격 근처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을 깨면은 일단은 얘는 에너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소모가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 깨고 밀리게 되면은 얘는 3만 원 중반대까지 밀리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게 손절이 안 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고가격 정도에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부에도 저희가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시켜 드리려도록 많이 노력했는데요. 이제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거 계속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이렇게 공부가 조금이라도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그게 중요하지. 종목 하나 두 개 더 잘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2부에도 열심히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1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